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더 많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만났다. 젊었을 때는 몰랐다. 사람이 많으면 든든하고 인연이 넓으면 삶이 풍요로울 줄 알았다. 그래서 많은 이를 만났고 많은 이와 말을 나누었으며 많은 이에게 시간을 내어주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다. 아니, 옳은 일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았다. 사람을 많이 아는 것과 사람을 제대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다. 인연이 많은 것과 인연이 바른 것은 같은 뜻이 아니었다. 오히려 관계가 많아질수록 더 외로웠고 인연이 쌓일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그제야 알았다. 문제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었다는 것을. 누구에게나 똑같이 정을 주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시간을 내어주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예를 갖추려 했던 것이 오히려 지치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래서 결심했다. 이제는 사람을 가려야겠다고. 모든 인연을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만 곁에 두어야겠다고. 그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과 남은 인연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이는 이렇게 물을 것이다. 사람을 가린다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인연을 스스로 끊는다는 것이 배신이 아닙니까? 답한다. 아니라고. 모든 인연을 끝까지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착각이라고. 인연에는 때가 있고 관계에는 거리가 있으며 사람에게는 각자 맞는 자리가 있다. 그것을 모르고 억지로 붙잡는 것이야말로 서로를 망치는 일이다. 젊을 때는 몰랐다. 인연이란 시간이 쌓이면 저절로 깊어진다고 생각했다. 오래 알았으니 끝까지 함께 가야 한다고 여겼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오래된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었다. 오래되었지만 지치게 하는 사람이 있었고, 오래되었지만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가 있었다. 그런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는 것이 의리일까, 정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의리가 아니라 습관이고, 정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고, 나쁜 사람이라는 평가가 무서워서 이미 끝난 인연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일 뿐이다. 60이 넘어서야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사람은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관계는 넓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깊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깊이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려 한다. 나이가 들수록 왜 인간관계는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가? 어떤 사람과는 끝까지 함께 가야 하고 어떤 사람과는 조용히 물러나야 하는가? 그리고 인연을 정리하는 것이 왜 배신이 아닌지를. 나는 일찍이 인연에 대해 말했다. 사람을 사랑하라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를 다하라고. 그것이 사람다운 삶이라고. 하지만 한 번도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시간을 내어주라고 한 적도 없다. 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이다. 상대를 귀하게 여기고 그의 자리를 존중하며 그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마음이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아니, 자격이 없다기보다는 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에게 인을 베푸는 것은 선함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제자들에게 말한 적이 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 먼저 살펴보아라. 내가 누군가에게 시간을 준다면 그 사람이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확인하라. 내가 누군가와 인연을 이어간다면 그 사람이 인연의 의미를 아는 사람인지 지켜보아라. 이 말을 듣고 어떤 제자는 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사람을 판단하고 가려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어찌 인을 베푸는 자의 태도입니까? 답했다. 가리는 것이 아니라 구분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같은 태도로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대할 수는 없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인이다. 사람들은 착각한다. 인이란 무조건 베푸는 것이라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누구에게나 관대하며 누구에게나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인이 아니라 무분별함이다. 진정한 인은 구분할 줄 아는 데서 시작한다. 누구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 누구와 어떤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시간을 써야 하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인의 시작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 의의라는 기준을 세웠다. 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옳음이다. 바름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다. 의가 있는 관계는 서로를 높인다.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끈다. 하지만 의가 없는 관계는 서로를 끌어내린다. 한쪽은 요구하고 한쪽은 소진되며 결국 둘 다 지쳐서 무너진다. 이것을 수없이 보아왔다. 의 없이 오직 정으로만 이어진 관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망쳐왔는지를 우리는 오래 알았잖아. 우리 사이에 무슨 예가 필요해? 내가 나를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말로 시작하는 관계는 결국 한쪽을 소진시킨다. 정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의가 없기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다. 의가 없는 정은 결국 부담이 되고 부담은 원망으로 변하며 원망은 관계를 끊어버린다. 그래서 말한다. 정이 많아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없어서 고통받는 것이라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정을 주려 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책임감을 느끼며 누구에게나 똑같이 의무를 다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치는 것이라고. 나이가 들면 이것이 더 분명해진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았다.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잘못된 인연을 만나도 다른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시간은 한정되고 에너지는 줄어들며 남은 인연의 무게는 더 무거워진다. 그때 깨닫는다. 이제는 모든 사람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정이 아니라 의여야 한다는 것을. 의가 있는 사람은 상대를 존중한다.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며 거절할 때 그것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의가 없는 사람은 상대를 수단으로 여긴다. 시간을 함부로 쓰고 도움을 권리처럼 요구하며 거절하면 서운해하거나 화를 낸다. 이것이 군자와 소인의 차이다. 군자는 의로 사람을 대하고 소인은 이익으로 사람을 대한다. 군자는 관계에서 서로의 성장을 생각하지만 소인은 관계에서 자기 이익만을 생각한다. 군자는 베푼 것을 기억하지 않지만 소인은 베풀지 않은 것을 기억한다. 이것을 도덕적 우열의 문제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하고 어떤 사람이 더 못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태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면 관계의 결과도 다르다. 군자와 함께하면 성장하지만 소인과 함께하면 소진된다. 그것이 전부다. 그렇다면 묻는다. 나이가 들어서까지 소진시키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하는가? 의 없이 오직 요구만 하는 사람과 끝까지 함께 가야 하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본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고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남은 인연도 제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거절해야 하는가? 오랜 시간 사람을 관찰하며 살았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일을 만났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함께할수록 높이고 어떤 사람은 함께할수록 끌어내린다는 것을. 첫째, 늘 요구만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만날 때마다 무언가를 요구한다. 도움을 요청하고 부탁을 하며 무언가를 기대한다. 처음에는 작은 일이다.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그래서 돕는다. 기꺼이 시간을 내고 기꺼이 힘을 보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구는 점점 커진다.
작은 부탁이 큰 부탁이 되고 가끔 하던 요청이 습관이 되며 결국에는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줘?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이런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다. 이 사람은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시간, 에너지, 마음을 자기 것처럼 쓰고 있다는 것을. 이런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다. 아니, 오래 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관계가 아니라 착취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에게 물었다. 그대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는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적이 있는가? 무언가를 부탁했을 때 그대는 기꺼이 시간을 내주었는가?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침묵이었다. 요구만 하는 사람은 주는 법을 모른다. 받는 것만 익숙하고 돌려주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한쪽만 소진되는 관계다. 둘째, 죄책감으로 묶어두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떠나지 못하게 만든다. 직접적으로 붙잡지는 않지만 죄책감을 이용해서 묶어둔다. 내가 나를 떠나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내가 아니면 나는 의지할 사람이 없어. 우리가 얼마나 오래 알았는데 이제 와서 나를 버리려고?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고 거리를 두고 싶지만 둘 수 없다. 왜냐하면 떠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거리를 두면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깨달았다. 이것은 진정한 인연이 아니라 강요된 의무라는 것을. 상대는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죄책감이라는 끈으로 묶어두고 떠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인연은 자유롭다. 머물고 싶어서 머물고 함께하고 싶어서 함께한다. 하지만 죄책감으로 이어진 관계는 감옥이다.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고 끝내고 싶지만 끝낼 수 없다. 이런 사람에게 말했다. 그대가 진정으로 아낀다면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 머물고 싶을 때 머물고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인연이다. 하지만 죄책감으로 묶어두는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자기 필요만 생각하고 상대의 자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예는 없고 친분만 앞세우는 사람이다. 예리의 중요성을 평생 강조했다. 예란 무엇인가? 그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이고 관계에서 지켜야 할 선이며 서로를 배려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친분을 이유로 예를 무시한다. 우리가 무슨 사이인데 그렇게 따지고 들어? 우리 사이에 격식이 필요해? 편하게 지내자는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예를 형식으로만 이해한다. 예를 갖춘다는 것이 서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예는 서로를 편하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서로의 선을 지켜주고 서로의 자리를 존중하며 서로가 불편하지 않도록 거리를 조절하는 것. 그것이 예다. 예가 없는 관계는 무례해진다. 상대의 시간을 함부로 쓰고 상대의 마음을 함부로 다루며 상대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 사이에라는 말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친분을 빌미로 상대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이런 사람을 경계했다. 왜냐하면 예 없는 친분은 결국 관계를 망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쪽은 침범당하고 한쪽은 무례해지며 결국 서로를 원망하게 된다. 진정한 친분은 예를 바탕으로 한다. 가까워도 선을 지키고 편해도 존중을 잃지 않으며 오래되어도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것이 진정한 관계다. 넷째, 나이를 빌미로 무례해지는 사람이다. 나이가 들면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변한다. 자기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상대에게 함부로 대한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나이 먹은 사람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야? 젊은 사람이 어른한테 말대꾸를 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나이를 권력으로 착각한다. 나이가 많으면 무례해도 되고
나이가 많으면 상대가 참아야 하며, 나이가 많으면 자기 방식을 강요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이는 권력이 아니다. 나이는 경험이고, 경험은 지혜가 되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더 겸손해져야 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 배려해야 하며, 나이가 들수록 더 예를 갖춰야 한다. 나이를 빌미로 무례해지는 사람은 스스로를 낮춘다. 그 사람의 나이는 존경받지 못하고, 그 사람의 경험은 무시당하며, 그 사람의 말은 신뢰를 잃는다. 이런 사람에게 말했다. 그대의 나이가 많은 것은 축복이다. 하지만 그 축복을 권력으로 착각하는 순간, 그대는 존경을 잃는다. 나이는 그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태도가 그대를 높이는 것이다. 다섯째, 도움을 권리처럼 여기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베푸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도와주면 감사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서운해한다. 내가 나를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부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 이런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다. 이 사람은 도움을 선물이 아니라 의무로 보고 있다는 것을. 주는 것을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요구한다는 것을. 도움은 선택이다. 줄 수 있을 때 주고 줄 수 없을 때 주지 않는다. 그것을 권리처럼 요구하는 사람은 관계를 망친다. 이런 사람에게 분명히 말했다. 그대를 돕는 것은 선택이지 그대의 권리가 아니다. 도울 수 있을 때 돕고 도울 수 없을 때 돕지 않는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함께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이들은 모두 관계를 자기 중심으로 본다.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며 상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오직 자기 필요, 자기 편애, 자기 감정만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소진된다. 아무리 베풀어도 부족하고 아무리 도와줘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하며 아무리 시간을 내어줘도 당연하게 여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람과 함께해야 하는가? 오래 알았으니까? 오래 아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인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래되었지만 지치게 하는 관계가 있고 오래되었지만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인연이 있다. 정이 있으니까? 정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은 서로를 배려할 때 의미가 있지. 한쪽만 참고 견딜 때는 독이 된다. 인연을 끊는 것이 나쁜 일이니까? 인연을 끊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다. 나쁜 인연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이 나쁜 일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 구분은 더 중요해진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았다. 잘못된 인연을 만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상처를 받아도 회복할 에너지가 있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시간은 한정되고, 에너지는 줄어들며 회복하는 속도도 느려진다. 그래서 60이 넘으면 관계는 더 이상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가 된다.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그리고 바른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바르지 않은 사람을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다. 이것은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자신을 지켜야 남은 인연도 제대로 지킬 수 있고, 자신을 지켜야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쓸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절해야 하는가? 감정적 단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미움을 품고 관계를 끊으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조용히 거리를 두라는 것이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상대를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더 이상 가까이 두지 않는 것이다. 원망하지 않으면서도 더 이상 시간을 내어주지 않는 것이다. 화를 내지 않으면서도 더 이상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중용종용의 태도다. 중용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것이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것이다. 감정에 휘둘리지도 감정을 완전히 버리지도 않는 것이다. 인연을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다. 감정적으로 단절할 필요는 없다. 너는 나쁜 사람이야. 다시는 보지 말자. 같은 말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조용히 물러나면 된다.
연락이 오면 짧게 답하고 부탁이 오면 정중히 거절하며 만남을 요청하면 바쁘다고 하면 된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유를 댈 필요도 없다. 그냥 천천히, 조용히 거리를 두면 된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비겁하다고 말할 것이다.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슬그머니 빠져나간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 모든 관계의 끝을 선언할 필요도 없다. 어떤 인연은 그냥 조용히 끝나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을 때가 있다. 왜냐하면 설명은 때로 상처가 되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런 점이 문제예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저는 지쳐요. 당신은 저를 존중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듣고 상대가 변할까? 대부분의 경우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화를 내거나 변명하거나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둘 다 상처만 받고 끝난다. 그래서 말한다. 설명하지 않는 물러남도 때로는 예의라고.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이 있다. 미움 없이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움을 품고 거리를 두면 그것은 마음을 망친다. 상대는 삶에서 사라졌는데 미움은 마음속에 남아서 괴롭힌다. 그것은 인연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미움을 키운 것이다. 진정한 거리 두기는 평온해야 한다. 이 사람과는 여기까지다.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물러나야 한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고 남은 인연에 집중할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하지 않는 물러남이라고 부른다. 크게 선언하지 않고 길게 설명하지 않으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그냥 조용히, 천천히, 자연스럽게 거리를 둔다. 상대가 눈치채면 그것으로 끝이고 눈치채지 못하면 그것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소진되지 않는 것이고 시간을 더 의미 있는 곳에 쓰는 것이다. 이것이 거절의 기술이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인연을 정리했다면 이제는 남은 인연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누구를 남길 것인가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남을 것인가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다. 사람은 많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한두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그 한두 사람과 어떻게 지낼 것인가? 첫째, 예를 잃지 않는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를 갖춰야 한다. 우리 사이에 무슨 예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예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다. 상대의 시간을 존중하고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며 상대의 거절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예다. 아무리 가까워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아무리 오래 알았어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며 아무리 편해도 경계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그것이 진정한 친분이다. 둘째, 요구하지 않는다. 진정한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이다. 무언가를 주었으니 상대도 무언가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도와주었으니 상대도 도와주어야 한다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말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요구가 없는 관계는 자유롭다. 부담이 없고 의무가 없으며 강제가 없다. 그래서 오래 간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많은 사람이 두려워한다. 혼자 남는 것을, 외로워지는 것을,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을. 그래서 억지로 사람을 붙들고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며 억지로 인연을 이어간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다. 나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진짜 외로운 것이다. 혼자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혼자 있어도 삶이 의미 있으며 혼자 있어도 자신과 대화할 수 있다면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다. 제자들에게 말했다. 사람은 태어날 때도 혼자고 죽을 때도 혼자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과 함께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고 마음을 정리하며 삶을 돌아보라.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다. 넷째, 품격을 잃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품격이 중요해진다. 품격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품위를 지키며 상처를 받아도 보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품격이다. 인연을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다.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으며 원망하지 않는다. 그냥 조용히 물러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평온하게 다음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진정한 품격이다. 이제 70이 넘었다. 돌이켜보면 삶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 제자들,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스쳐 지나간 수많은 인연들. 하지만 지금 곁에 남은 사람은 많지 않다. 어떤 사람은 떠났고, 어떤 사람은 멀어졌으며, 어떤 사람은 조용히 거리를 두었다. 그것이 슬픈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편안하다. 왜냐하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억지로 붙들어서 남은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자연스럽게 남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들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하다. 요구하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며 가식을 떨지 않아도 된다. 그냥 있는 그대로로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인연이다. 그래서 말한다. 사람을 정리하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고. 그것은 자신을 지키는 일이고 남은 인연을 더 소중하게 대하는 일이며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일이라고.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적어져야 한다. 많은 사람과 얕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적은 사람과 깊게 지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삶이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거절은 냉정함이 아니다. 거절은 선택이다.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지, 에너지를 누구와 나눌 것인지,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제 안다.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거리를 둘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으로 함께할 가치가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평생을 살며 배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60이 넘어서 비로소 깨달은 인간관계의 진실이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 사람들은 당신을 존중하는가? 당신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가? 당신이 거절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가? 이 인연을 끝까지 가져가야 하는가? 당신은 이미 충분히 참았다. 충분히 베풀었고, 충분히 시간을 내어주었으며, 충분히 이해하려 노력했다. 이제는 자신을 돌아볼 때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당신의 남은 삶은 무한하지 않다. 그 소중한 것들을 어디에 쓸 것인가? 나쁜 인연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데 쓸 것인가? 아니면 좋은 인연을 더 깊이 가꾸는데 쓸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다만 이것만은 말하고 싶다. 인연을 정리하는 것이 배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이고 당신의 삶을 지키는 방법이며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쓰는 방법이라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진정으로 함께할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거리를 둘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진정으로 가까워질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진정한 인연의 가치를 알 수 있다. 이제 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적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더 풍요로운 삶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당신도 이제 알게 될 것이다. 조용히,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당신이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비로소 당신의 것이 된다는 것을.